보자. 6단원부터가 이제 크게 통계 파트로 넘어갑니다. 통계. 통계는 우리가 중학교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 들어봤죠, 그죠? 그거에 관련한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걸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건데, 자,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확률 분포라는 게 있대. 자, 뭐 새로운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통계에서는 그냥 일단 용어들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만 잘 가주시면 되는데, 자, 100원짜리 이제 두 개를 던질 거야. 100원짜리 두 개를 던져. 자, 근데 두 개가 아니고 이제 한 개를 두 번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개를 두 번 던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은 한 개를 두 번 던지면 순서가 생기죠, 순서.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4가지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죠? 4가지 경우가 생길 건데, 앞, 뒤, 앞, 뒤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앞을 H라고 하고 뒤를 T라고 한다면은 요런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지? 표본 공간.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앞면이 나오는 횟수, 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이런 사건이라고 잡아보면 지금 첫 번째 앞이라고 하는 얘는 지금 그 횟수는 2번인 거니까 2로 이렇게 대응을 시킬 수 있지, 함수처럼. HT하고 TH는 이게 둘 다 1로 대응시킬 수 있고, TT 둘 다 지금 뒷면 나온 거는 앞면 나온 횟수가 빵번이니까 0이라는 숫자에 대응을 시킬 수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이런 함수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함수처럼. 그래서 앞면이 나올 횟수를 갖다가 확률 변수라고 잡아 놓으면, 그 횟수를 갖다가 잡아 놓으면 이렇게 숫자로 잡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저 숫자 0과 1과 2라는 숫자는 나오는 확률이 그럼 좀 달라지는 거지. 나오는 확률이 0이라고 하는 이 확률은 4번 중에서 한 번만 됐을 때 0이 나온 거고, 1이라는 거는 2번이고 2라는 거는 1번이고 이렇게 됐으니까 다시 저 x를 가지고 이렇게 확률에다가 대응을 시킬 수 있는 거지, 함수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을 때 이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실수로 가는 거. 그래서 이때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p의 x는 x다. 이게 무슨 말이냐? p라는 것 자체가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확률 변수 라지 x가 무슨 값을 가집니까? 아까 했던 그 확률 변수 라지 x가 나타날 수 있는 값으로 0, 1, 2라고 하는 숫자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러면은 그 px가 0입니다.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날 확률은 아까 전에 뒤 4분의 1밖에 없었으니까 equal 4분의 1입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야, 표현. 그래서 확률 변수 라지 x라는 녀석은 어떤 상수, 숫자를 의미하는데 그 숫자가 나타날 확률을 갖다가 적어주세요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그럼 2가 나타날 확률은 또 4분의 1이었지. 는 4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이더라. 그래서 이 확률 변수를 함수를 이렇게 표현한 거를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함수처럼 표현한 거를 확률 분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확률 분포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은 요 확률 변수를 표로 해가지고 x 해가지고 x가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는데 그때의 확률 px는 x 아까 썼죠. 얘는 4분의 1이고 얘는 2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그 모든 확률을 다 더해서 1이다 라고 앞으로는 이런 표를 이용을 해가지고 요 확률 분포를 나타낼 거다.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으니까 이런 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분포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13579 숫자가 이제 하나씩 적혀 있는 5장의 카드가 있는데, 자, 임의로 지금 2장의 카드를 뽑을 겁니다. 2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거야. 그러면 지금 뽑힌 2장의 카드에 적힌 그 두 숫자가 있을 건데 그 차이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뭐가 확률 변수다? 2개를 뽑았을 때 2개의 차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지금 이렇게 되나 아주 그냥 입이 찢어지시네요. 입을 찢어줄까요?
그래서 이 차이를 갖다 지금 물어봤는데 이 차이는 그냥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거에 작은 거 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확률 변수 x로 나타날 수 있는 값들은 그러면은 3, 1이나 5, 3이나 7, 5나 이런 제일 작은 차가 나오면 2가 나올 거고 그 다음 1, 5나 3, 7 하면 4가 나올 거고 그다음 1, 7 이런 거 6이 나올 거고 제일 큰 거 하면 8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 1, 9까지 차이가 나오면 그럼 그때 확률들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이번에는 대응하는 확률 px가 만약에 2라는 확률이 나오려면 자 확률을 우리 구하는 거 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5개의 카드 중에서 2개를 뽑을 거래.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입니까? 5시2겠네. 5시2 계산하면 얼만데? 10이죠. 그죠? 10. 자, 그 10 중에서 5시2 된 것 중에서 차이가 2 나오는 거는 1, 3, 3, 5, 5, 7, 7, 9. 4가지 있네요. 그죠? 4가지. 네, 그래서 지금 4가지더라. 뽑기만 한 거니까 순서 생각 안 한 거야. 순서 생각 안 해서 그래도 순서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럼 이제 x가 이제 4가 되는 케이스들은 10분의 15하고 37하고 59하고 3개 있겠네? 그럼 이 x가 이제 6이 나오려면은 2개 있겠지. 17하고 39하고 2개 있을 거고 얘가 지금 x가 이제 8이 되는 경우는 10개 중에 1개, 1, 9밖에 없더라. 그럼 이 모든 경우 다 했으니까 사실 확률 싹 다 더해주면 뭐 나와야 된다? 1까지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는 게 나와요. 이산. 이산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산. 이산.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야? 그래, 이산가족. 그래. 이산가족은 어떤 가족인데? 가족인데 떨어져 있는 거지. 그 이산이라는 게 떨어져 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는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요. 이산. 그래서 그 이산은 요런 거야. 확률 변수가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이 확률 변수 x에 대해서는 확률이 얼마다, 요런 거는 얼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 있는 거야. 확률 변수를 구분 지을 수 있다고. 자, 그런데 그러면 이산이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연속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요. 연속 확률 변수. 자, 이런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좀 크게 해볼까? 뭐 통영시내 고2 학생들 중에서 키가 170인 학생이 있을 확률. 키가 170. 거의 없죠가 아니라 알 수가 없지. 왜냐면 여기서 170은 있잖아. 170.00000000 이걸 얘기하는 거야. 정확하게. 못 재잖아, 사실. 알 수가 없지. 그리고 키라는 거 자체 사실 이 순간에 조금씩 크고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은 뭐 작아지고 있을 수도 있고. 원래 아침에 키가 크고 저녁에 키가 작아진다 하잖아. 왜냐면 뼈 사이가 눌러지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야. 조금씩 바뀌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자면, 확률로 보자면 0이야, 0.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쓰냐면은 구간을 잡지. 키가 170에서 뭐 173 하면 정확하게 몰라도 그냥 그 안에 몇 명 정도 있다 해서 그냥 대충은 셀 수 있잖아. 어느 대략적으로 확률을 셀 수 있잖아. 그래서 키나 몸무게나 이런 것들은 범위로 잡아줘야 되지. 범위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얘네들이 정확하게 딱 키가 170이에요. 이렇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러한 몸무게나 키나 이런 숫자들은 범위로 가야 되고 그 범위로 가는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처음에 배우는 거는 이산 확률 변수인데 이건 아까 했었던 그런 확률 변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한계의 값을 갖거나 셀 수 있을 때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두 가지가 있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딱 그거야. 자, 우리가 지금 한 개의 동전을 3번을 던진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동전 3번 던지면 몇 가지 경우 수 나와요? 8가지 나오는 거지? 2의 세제곱이니까. 자, 8가지인데 그 중에 뭐를 x로 잡았냐면 지금 앞면이 나오는 횟수, 또 앞면이 나오는 횟수야. 앞면 나올 횟수 이렇게 잡아놨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앞면 나오는 게 한 번도 안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니까 전부 다 DDD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8분의 1 되는 거고. 앞면이 한 번만 나옵니다. 앞 DD, 뒤앞 D, DD 앞.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3실이죠, 3실. 예, 그래서 되는 거고. 얘는 3시이죠. 앞면 2번 나오는 거.
세 개의 시행 중에서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에서 찾으세요. 3C2가 되는 거예요. 선택만 하면 되니까. 8분의 3, 세 번 다는 또 8분의 1. 해서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가 딱딱 0, 1, 2, 3 이렇게 연수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고 딱딱 끊겨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요. 여기 보이는 이런 거를 이 이산 확률 분포 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 그러면 이 함수 대응하는 게 아까 전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은 요런 그래프 같은 경우가 굳이 따지자면은 x가 지금 0이었을 때는 8분의 1, 뭐 1이면은 8분의 3, 2여도 8분의 3, 3이면은 8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일단 나타낼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래서 요걸 갖다 함수로 표현했을 때 저 식을 갖다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px는 x가 나올 확률은 이 x란 녀석의 자리에 0, 3이 왔을 때는 확률이 지금 8분의 1이었고 1, 2가 나왔을 때는 8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함수처럼. 우리가 fx는 구간별로 다른 함수 했던 것처럼 px equal x는 저렇게 함수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함수를 뭐라 부르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 그래. 예, 함수는 함수인데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뭐 뒤에 좀 복잡한 형태의 요런 확률 질량 함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뒤에 문제 보면서 하면 되고요. 자,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는데 중학교 때 배웠던 통계는 주로 뭐였냐면 도수 분포표에 있었지. 도수 분포표. 도수 분포표. 그래서 그 도수 분포표가 확률 분포표, 이산 확률 분포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원래는 중학교 때 도수가 세로로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아까 했던 뭐 빵이 나올 그 개수는 뭐 빵 한 개다 뭐 이런 식으로 세로로 돼 있던 걸 가로로 이렇게 한 거야, 지금 가로로. 가로로 하다 보면 뭐가 나왔냐면 총도수라는 게 나왔어. 총도수. 총도수라는 게 나왔는데 그 총도수를 싹 나누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총도수를 나누기만 하면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도수 분포표에서 저기 보이는 총도수로 나눴다. 그게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산 확률 분포표다. 그러니까 중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게 164페이지 위쪽에 이런 거야. 예를 들어 X라는 게 뭐 점수라 치자. 10명의 학생들 시험 쳤는데 30점이 1명, 40점이 2명, 50점이 3명, 60점이 4명 나왔어. 시험 점수가 참 빡시겠다, 그지? 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전체가 10명이었으니까 10분의 1로 바꾸고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로 바꿔가지고 보면 이게 확률 분포표로 바뀌어버리는 거라고. 확률 분포표로 바뀌는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확률 질량 함수를 했는데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 뭐가 있느냐? 자, 아까 전에 그 함수들을 갖다가 뭐 표현을 한다 했을 때 그 함수들은 당연히 확률이란 값을 우리가 함수 값으로 가지는데 그 확률은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는 없고요. 1보다 큰 값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0에서 1 사이로 되는 거고. 빵이면은 공사건이라 그랬지. 공사건. 안 일어난 사건. 1이면 전사건. 무조건 일어난 사건이고요. 모든 확률들 다 더하면 당연히 1이 나와야 되겠죠. 전사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시그마. 더하기다, 그지? 더하기 하라는 소리예요.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걸 끝까지 더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또 얘기가 있는데 자, 어떤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더니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 몰라, 3일 때 확률, 합계는 이건데 합계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그럼 10분의 4, 10분의 5니까 10분의 얘도 5가 돼야겠지. 2분의 1 이렇게 약분해서 뭐 2분의 1까지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물어봤다고.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을 물어봤다고. 그러면은 1 이상 2 이하의 확률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된다? 더하기 하면 된다. 그냥 끝.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구해주시면 된다. 여기 너무 간단해서 일단 뭐 개념 한 코 넘어가고 바로 그냥 필수 예제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장 쉬운 파트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놨습니다. 이번에는
확률 변수에 마이너스 1과 0과 1 해서 3개가 이렇게 존재하더라. 자, 그래서 그때 확률들을 A, 2A, 3A라고 했는데, 그러면 A와 2A와 3A를 더하기 하면 전체 확률인 1이 나와준다 해서 A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6A가 1이 될 거니까 A는 6분의 1. 그래서 A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P가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1이래. 또는이면은 두 개를 무슨 집합해라? 합집합해라 이 말이야. 또는이면 합집합해라. 그럼 마이너스 1이 A였고 1이 3A니까 저 두 개를 계산해주면 얘는 4A 되는 거고 A가 지금 6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6분의 4가 돼서 3분의 2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0 이하는 요거랑 요거 더하는 거니까 그렇지? 3A가 되는 거고 3A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실 수 있겠죠. 여긴 전혀 어려운 거 없습니다. 더나 눈에 힘 좀 주시고요.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저렇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야, 요 부분. 1, 2, 3. 이 X 1, 2, 3이라는 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을 의미하거든. 요 뒤에 이걸 잘 봐야 돼. 그래서 서술형에 보면은 꼭 어떤 표를 갖다 준 다음에 그 표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애들이 꼭 뒤에 이거 안 써서 감점 당해서 오더라고. 이런 거. 확률 변수가 저게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표를 그림을 그려서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는 1, 2, 3, 3개가 나올 수 있고, 자, 그때의 확률들은 1을 집어넣어 주시면 9분의 5 빼기 A고, 9분의 5 빼기 2A고, 얘는 9분의 5 빼기의 3A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확률이니까. 그래서 또 저거를 싹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통분되어 있네. 5, 5니까 15, 마이너스 1, 2, 3A니까 마이너스 6A, 한 개 1 돼야 되니까 15 빼기 6A가 9가 되는 거고. 그럼 A가 1이겠네. 그지? 마이너스에 6 되는 거니까. A가 1이더라. 그럼 다시 이제 저거를 좀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9분의 4, 9분의 3, 3분의 1로 약분시킬 수 있을 거고, 9분의 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구했고, 2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두 개 더해서 9분의 7 해도 되고, 여사건 써서 1에서 이거 빼서 9분의 7 해도 되고. 자, 필수 예제 4번. 자, 흰 구슬 2개 하고요.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구슬을 꺼낼 건데, 2개의 구슬 동시에 꺼낼 건데, 나오는 흰 구슬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 문제가 실전적인 문제야. 아까까지 너무 쉬웠고. 자, 다시 한번. 흰 구슬 2개랑 검은 구슬 3개랑 2개를 꺼낼 건데, 흰 구슬 개수가 몇 개 나올 거냐? 그 흰 구슬 개수를 확률 변수라고 하자. 그러면은 확률 변수는 흰 구슬 개수를 했는데 5개 중에 2개 꺼낼 거야. 그럼 흰 구슬은 총 2개니까 나타날 수 있는 흰 구슬 개수의 경우는 빵 1, 2까지 가능하지. 이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빵 1, 2까지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래서 빵 1, 2. 1번 문제 보면 처음부터 바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달래. 근데 그렇게 하면 좀 힘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듯이 확률 배웠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갈 거야. 자, 그러면은 전체 5개 중에서 2개 꺼내는 거니까 과정을 적어주는 게 좋아. 5C야. 자, 그러면 흰 구슬을 1개도 안 꺼냈어요 라는 그 확률은 검은 구슬만 다 꺼냈어요지. 그럼 검은 구슬만 다 꺼냈어요인데, 그럼 얘는 3C2가 된 거지. 그럼 흰 구슬에 대한 것도 좀 적어주는 게 좋아. 흰 구슬은 그러면 2개 중에서 1개도 안 꺼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OC2 있고, 그럼 얘는 지금 흰 구슬 2개 중에서 하나 꺼냈고, 검은 것 중에서도 하나 꺼냈고 해서
이제 한 개 한 개씩 해서 흰 굿을 한 개다. 그 마찬가지 얘는 두 개 중에 두 개 다 꺼냈어요. 해주면 계산해보면 얘가 10분의 3이고 얘는 10분의 2, 3은 6이고 얘는 10분의 1이고 해서 10분의 10이라서 1 이렇게 나와.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푸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주세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요 x에 뭐를 해야 요런 함수가 될 거냐, 이 확률이 함수 값으로 나올 거냐, 그걸 찾자 이 말이야. 그럼 분모는 일단 5C는 맞아. 그 문자에 뭐를 써야 되느냐, x에 0, 1, 2 넣었을 때 0, 1, 2 집어넣으면 요 확률이 뿅 나오는 그런 함수를 찾자. 그래서 이제 뭐가 되냐면 아까 했던 공통이 되는 게 0, 1, 2 여기 있으니까 여기는 2cx가 있고, 그럼 자연스럽게 검은 거에서는 2 빼기 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2 빼기 x까지. 그럼 됐죠? 안 됐는데 뭐가 남았어? x는 0, 1, 2, 5. 그 말했잖아. 이게 꼭 서술형에서 이게 나오는데 서술형 나왔을 때 이건 잘해놓고 꼭 이거 안 써서 다 틀려서 오더라니까. x는 0, 1, 2, 5까지 해야 확률 질량 함수가 되는 거고, 이제 표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흰 굿을 한 개 이상 나온다? 두 개 더하면 10분의 7 해도 되고, 뭐 6건 요거 빼가지고 10분의 7 해도 되고요. 그건 편한 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상 확률 변수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성이, 원성이 가야 되지? 정리. 자, 그 다음 세 번째 연속 확률 변수. 아까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연속 확률 변수. 자, 연속은 아까 뭐랬냐면 몸무게나 키처럼 범위로 주는 거. 그러니까 딱 0, 방금 제 0, 1, 2 이런 것처럼 안 떨어지고 뭐 170에서 173 뭐 이런 식으로 범위로 해야 뭐 해당하는 그런 확률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도현이가 맨날 지각을 해. 그럼 지각을 할 때 예를 들어 정각에서 5분 사이에 올 확률 통계적으로 보면 되겠지. 5분 지각 딱 정각에서 5분 지각할 확률은 10분의 1이더라. 5분에서 10분 사이로 지각할 확률은 뭐 10분의 3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범위로 잡아야 돼. 시간 같은 것들도. 딱 정확하게 뭐 예를 들면 12시 수업인데 12시 1분에 올 확률. 그건 힘들잖아, 사실은. 12시 1분 정확하게 1분 00000초면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위로 잡아줘야 되는 그러한 변수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페이지 넘어 보시면은, 자, 요런 애들. 시간 같은 거,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런 것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읽어보시면 되고요. 확률 밀도 함수로 가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게 있었어. 확률 질량 함수는 아까처럼 x에 뭔가를 뽁뽁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확률을 구해내는 거였는데, 얘는 아까 이제 범위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것처럼 식으로 뿅뿅 나타내기는 좀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그게 상대도수라는 개념이었거든. 아까 전에 도수 분포표에서 만들었던 거, 전체 도수를 나누게 했던 거, 그게 상대도수인데, 그걸 뭔가 표로 나타내면 이런 게 있었죠. 중학교 때 뭐 히스토그램이다 이런 게 있었거든. 히스토그램. 그리고 뭐 도수 분포 다각형 뭐 이런 게 있었어. 히스토그램은 뭐였냐면은 그 도수에 해당하는 거를 직사각형으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 준 다음에 그 칸 가운데 이렇게, 나 순간 밖에 왜 유리미가 지나가지 했는데 론이었구나.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가운데 찍고 한가운데 찍어가지고 여기 연결을 시켜주면은, 표준 개 썩었는데.
자, 연결시켜 주시면은 얘가 도수 분포 다각형이다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요 밑에 이 직사각형, 이게 상대도수인데, 상대도수라고 하는 녀석이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확률이야. 그 도수를 전체 도수로 나눈 게 상대도수라고 불러요, 중학교 때. 지금은 확률이라 불러요. 그래서 그 확률들을 각각 표현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몸무게를 지금 한 건데 40에서 45, 이렇게 5kg 끊어가지고 75까지. 여기 다 가변 애들만 있네. 자,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거의 확률들을 다 이렇게 했어. 다 이렇게 했어. 해가지고 보면은 이거는 모든 확률들을 싹 다 더한 거잖아. 이 직사각형을 더하게 하면. 확률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직사각형을 더해도 1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도수 분포 다각형을 끄어가지고 도수 분포 다각형 밑에 면적을 구해도 똑같이 1이 나와요. 이거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 작은 거랑 이거랑 합동이거든. 이거 잘라서 내리고 요거랑 또 합동이거든. 중간을 지나가는데 한가운데 찍어서 그래. 요거를 찍어서 이렇게 내리고 여기 똑같이 이렇게 내려버리면은 저기 보이는 직사각형 넓이하고 밑에 깔려있는 도수 분포 다각형의 넓이하고가 똑같아져. 그래서 넓이가 1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 더 촘촘하게 만들면 뭐 극한을 때려버렸다 생각하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곡선처럼 매끈하게 생긴 다각형이라고 하긴 애매해지는 도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도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생기는데 이런 그래프를 이제 뭐라 부르느냐?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른다. 밀도 함수. 아까는 질량 함수였고 이거 밀도 함수야. 약간 이미지가 그려지죠? 밀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나 채워져 있냐 이런 느낌이잖아. 우리가 뭐 물의 밀도, 뭐 예를 들면 뭐 알코올의 밀도, 뭐 고체의 밀도 이런 느낌처럼. 왜 알코올 왜? 요새는 학교에서 뭐 알코올 램프 이런 걸로 실험을 잘 안 한다며. 돈이 없어서 그래? 알코올 램프를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실험을 잘 안 한다며. 샘은 그러니까 아까 애들이랑 상담하다가 들었는데 꿈이 뭐 화학을 해보고 싶다 이러고 그럼 학교에서 뭐 실험 이런 거 할 때 재밌겠네 이러니까 실험을 잘 안 해요 이러더라고. 동아리 시간 동안 안 되면 좀 아예 안 하죠. 쌤 예전에 그런 게 있었거든. 그 금속 중에 되게 반응성이 좋은 금속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 나트륨 같은 거는 물에 던지면 물 위에 떠 있잖아. 그래서 진짜 약간 콩알 만하게 뜯어가지고 물 위에 딱 던져놓으면 물 위에서 타, 걔가. 버버버버 하면 돌아다녀, 물 위를 갔다가. 그런 거 많이 실험을 했거든. 되게 아이도 기억이 나니까 너무 재밌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 과학 실험 동아리 하는 애들은 선생님 몰래 요만큼 떼가지고 이제 너무 위험하니까. 왜냐면 그 물이 다 폭발을 하니까 그 정도면. 그래서 탁 학교 통고 뒷뜰에다가 이제 그 몰래 이제 흙을 파가지고 이제 탁 한 다음에 흙을 덮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더 2층에 가가지고 물을 붓는 거야. 그 폭발 일어나고 막 그렇게 놀았다 하더라고. 요새는 그런 게 없겠구나. 자, 그래서 어쨌든 확률 밀도 함수래요. 밀도 함수. 그래서 밀도 함수 이번에는 자, 이런 식으로 밀도 함수라는 게 이제 함수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나지는데 범위가 정해져 있어. 시작하는 지점은 끝이죠. 왜냐면 아까 몸무게도 45kg부터 75kg 정해져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뭐 마이너스 몸무게 뭐 플러스 200kg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정해줘요, 문제마다. 그래서 알파나 A나 B나 이런 식으로 범위를 정해주는데 그럼 그 밑에 면적이 전 면적을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 뭐 우리는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넓이가 1 나온대 어쨌든. 1 나와야 되고요, 전체 면적은. 그리고 이 fx라는 녀석은 x축 밑으로 뚫고는 못 들어가. 아까 말했잖아. 함수는 이 확률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항상 위에 있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확률,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확률을 구해주래. 그래서 연속 확률에서는 범위로 확률을 구한다 했잖아. 그 범위로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면 그 알파에서 베타까지 밑에 면적을 구하면 확률이 된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넓이를 구해야 확률을 구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아까처럼 표를 못 그리는 거야. 표를 못 그려요.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니까 표를 못 그려서 밀도 함수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래서 밀도 함수는 전체 넓이는 1이 되는 거고요. 밑에 x축 밑으로 갈 수 없고요. 그래서 확률 구해달라고 하면 그 범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가 된다. 그래서 뒤에 잠깐 보시면 자,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y는 fx래. 그래서 fx가 ax, 엄청 간단한 1차 함수다, 그지? ax인데 0부터 2까지만 하래. 그럼 a를 갖다 구해봐라 라고 하는데, 그럼 a를 어떻게 구하냐면 0부터 2까지만 해서 저 ax를 그림을 그리는 거야. 그럼 ax니까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지. 2까지라 했고, 그럼 여기는 2a가 되겠지. 그러면 2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 곱하기 2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약분돼가지고 2a가 1이니까 a는 2분의 1이겠네. 그래서 얘는 1 되고, 그럼 얘는 y는 2분의 1x입니다 라고 해서 총 넓이가 1이에요 라는 걸 이용해서 a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럼 또 마찬가지로 밑에 이건 개념 확인 코너에 이제 첫 번째 거 한번 볼 건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1까지만으로 정해져 있다. x 범위가. 그럼 확률 밀도 함수로 가능한 걸 찾아봐라. 확률 밀도 함수로 가능하려면 방금처럼 넓이가 1도 돼야 되고요. x축 밑으로도 가면 안 되고. 자, 기억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 0부터 1까지가 지금 쟤는 y절편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올라가지. 0부터 1까지 해주면. 그럼 당연히 안 되지. x축 밑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럼 니은에 보면은 2 빼기 2x니까 y절편이 2고 x절편이 1이라서 이렇게 딱 되거든. 얘는 되겠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넓이 딱 1 나오네. 니은은 됐고. 디귿을 보면은 얘는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 1 지점에서부터 1 집어넣어주면은 2 됩니다. 얘는 될까요? 얘는 이것만 해도 면적이 1이잖아. 면적이 2분의 3이야. 1보다 커져버려. 그럼 얘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축 밑에 있어도 안 돼. 무조건 위에 있으면서 면적이 1이다. 라는 것만 만족해야만 얘네가 확률 밀도 함수로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밑에는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 fx는 k래. k인데 걔가 지금 0부터 2까지 갈 거래. 그 0부터 2까지 쭉 가가지고, k라는 지점 0부터 2까지 쭉 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얘네가 k부터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면적이 1이 나오려면 이 k가 지금 직사각형 넓이겠죠? 2 곱하기 k. 직사각형 넓이가 1 돼야 되니까 k는 2분의 1입니다. 얘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지금 뭘 물어봤냐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물어봤대.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면은 말 그대로 이런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고, 그러면 그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부터 2분의 3까지 확률은 2분의 3까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면적이 되는 거고, 그럼 또 2분의 3에다가 2분의 1 곱해서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필수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나가야 되나? 정리해 보세요. 자, 0에서부터 4까지에서 정의된 연소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4분의 1 AX더라. 그러면은 어쨌든 또 원점 지난 쭉 직선인데 얘가 지금 4까지 간다 했거든. 그럼 여기 4를 집어넣어 주면은 4를 집어넣어 주면 그냥 A가 된단 말이야. 그럼 넓이가 4 곱하기 A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얘가 1 나오려면은 A가 2분의 1 내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은, 얘가 2분의 1 집어넣어 주면, Y는 8분의 1X.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A는 구했고, 그럼 0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해달라 했는데, 2번에 보면, 0부터 2까지는 여기까지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2까지니까, 당연히 중간이라서 2분의 1의 반이니까 4분의 1 될 거라서 넓이는 4분의 1 되겠지. 왜?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할 거니까. 근데 닮음으로 할 수도 있다. 닮음으로.
요거하고 큰 거하고 닮은 비가 1대2잖아. 1대2. 1대2인데, 그러면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 비는 1대4잖아. 근데 전체 넓이는 무조건 1이야. 그럼 4분의 1 되는 거지, 뭐, 당연히. 1대4인데 4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3번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 여기 있다 치면 크거나 같은 거 여기겠네. 그러면 또 1이니까 또 반이라서 8분의 1. 해서 뭐 사다리꼴 넓이 구해야 되지만 이건 굳이 그러지 말고 여삭간 쓰는 게 편하겠네. 1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이만큼은 16분의 1이네. 그럼 뒷부분은 16분의 15가 되겠지 뭐. 1에서 빼버리면 되니까 전체 확률은 1이기 때문에 16분의 1만큼만 빼버리면 저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조금 다르게 했는데 구간을 줬어, 구간. 자,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가 0에서 2까지라고 했고요. 자, 그 fx가요. 1까지는 kx야. kx니까 1 되는 지점일 때 k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갑니다.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k라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일단 k를 구해야 되는데, 자, 여기 면적은 1 곱하기 k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k고, 얘는 1 곱하기 k니까 k고, 해서 2분의 3k가 1 되는 거라서 k는 3분의 2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 줄 수 있겠죠? 모든 면적을 다 더하면 2분의 3인데 그게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k는 구했는데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래. 2분의 1이면 여기 한가운데니까 여기 2분의 1이고요. 2분의 3도 여기 한가운데예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구해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할 것 같아. 얘는 오각형이잖아, 그지? 아니면 사다리꼴 한 다음에 뭐 사각형 해도 되고요. 자, 얘가 3분의 2니까 얘는 3분의 1이겠네. 그럼 2분의 1과 3분의 1을 곱하면 6분의 1. 그럼 얘는 6분의 1을 갖다가 한 번 더 2분의 1로 나눠서 12분의 1. 앞부분 12분의 1. 얘는 2분의 1인데 3분의 2니까 곱하기 해주면 얘는 3분의 1. 그래서 전체 확률 1에다가 저 12분의 1하고 3분의 1을 더해서 둘 다를 갖다 빼주면 이 부분이 나온다. 1에다가. 그럼 얘는 지금 4 해가지고 1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12분의 7 해서 면적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계속 면적 구하는 거야. 그냥 도형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표제 7번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구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줬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 자,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A를 구해주세요 됐으면 밑변이 4고 높이가 A고 2분의 1까지. 한 개 1 돼야 되니까 2A가 1이 돼서 A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얘가 2분의 1입니다. 자, 그때 뭘 물어봤냐면 확률이 1부터 3까지의 확률을 또 물어봤거든. 그럼 1부터 3까지 요 확률을 구해주세요. 근데 아까처럼 또 나머지 부분 빼는 게 편하겠다. 자, 그러면 2분의 1의 반이니까는 4분의 1. 얘도 지금 4분의 1. 그러면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가 8분의 1. 얘는 8분의 1. 그럼 1에다가 8분의 1을 두 번 빼주면 4분의 1 빼는 거니까 넓이는 4분의 3입니다. 라고 간단히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발전 예제 8번. 자,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근데 이 fx는 0부터 2까지에서는 이런 조건이래. 0부터 2까지에서는 이런 조건이다. 0부터 2까지에서는 이런 조건이다. 그러니까 전체는 0부터 4까지가 정의되어 있는데,
0부터 2까지에 대해서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0부터 4까지 만족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나 조건을 먼저 보면 되는데, 자, 나 조건에서는 우리가 지금 저기 보이는 성질을 보면 fx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죠? 축이 2다 이 말이지. x는 2라는 녀석을 축으로 가진다 이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가 가에서 2를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지금 저게 P지 확률 밀도 함수를 의미하는 게 아니야. 확률 밀도 함수가 아니고 확률이 그냥 2차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나 조건 가지고 임의로 그냥 그림을 대략 그리면 돼요. 2 해가지고 이렇게 내 맘대로 이렇게 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됐다 이렇게 해놨지. 내 맘대로 그냥 그린 거야. 대칭되게. 그냥 나 조건 보고 내 맘대로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가 조건에 의해서 가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을 거냐면은 이 스몰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 버릴 거야. 왜? 0부터 2까지가 항상 뭐가 돼야 되는데? 반이 돼야 되니까. 대칭이니까. 그걸 이용하려고.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은 거니까 A 여기다가 4 돼버린 거거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으니까. 걔가 지금 2분의 1이 돼주세요. 이 말인 거지. 2분의 1이 돼주세요. 그러니까 A는 지금 8분의 1을 나누는 거지. 그래서 지금 또 뭘 물어봤냐면 1부터 또 3까지. 그러니까 또 대칭인 거지. 그럼 그 안에서 일단 1부터 2까지 의 확률을 구하자 이 말이야. 1부터 2까지의 확률. 그럼 1부터 2까지 확률 바로 구할 수는 없거든. 왜? 가에서는 0부터만 항상 가르쳐줬으니까. 그래서 가에서 이제 0부터 1까지 를 찾아주면은 그냥 A 곱하기 1이죠. 근데 A가 얼마라고? 8분의 1이라고. 아, 여기가 8분의 1이네. 그럼 여기 반쪽의 파란색 부분은 2분의 1에서 8분의 1 뺀 것만큼 되겠지. 왼쪽 반이 2분의 1인데 그게 8분의 1 뺀 거. 그럼 8분의 4니까 8분의 3이 되겠네. 그럼 얘도 8분의 3이겠네. 그럼 두 개 딱 더하면 답이겠네. 8분의 6, 4분의 3이 우리가 찾는 확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거든요. 요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주셔야 이해하기가 편할 겁니다. 자, 활동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7단원 할 테니까 뭐 확동만 하는 친구들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